안녕하세요. 요리돌로 쑥쑥 크고 있는 이특과 영양만점 레시피를 알려주실 방영아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오늘 금요일이 됐는데요. 네. 선생님, 이렇게 나른한 봄날 네. 입맛을 살려줄 간편한 요리 없을까요? 이 요리 한 그릇이면요. 네. 정말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거든요. 바로 파인애플 볶음밥.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역시 입맛 없을 때는 새콤달콤한 요리가 딱 필요한데요. 그쵸. 자, 요리 초보를 위한 깨알 팁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도전! 새콤달콤 파인애플과 탱글탱글 새우살을 볶아 휘리리 입맛 살리는 파인애플 볶음밥. 요리 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 맛있는 파인애플 볶음밥을 만들어 볼까요? 사실 오늘이 볶음밥이잖아요. 파인애플 네. 볶음밥.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볶음밥에는 찬밥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밥이 정말 좀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네, 보통 이제 볶음밥 하면 식은밥 두셨다가 많이 예. 하는데요. 볶음밥의 생명은 사실 밥이 고슬고슬해야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예. 따뜻한 밥을 쓰면 뭉치지도 않고 좋기 때문에 한번 살짝 데워서 볶음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워서.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파인애플부터 좀 손질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파인애플 볶음밥이라서요. 예. 오늘 이 주인공인 파인애플 이제 예.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파인애플을 구입하셨을 때 보면 예. 밑에가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서 좀 잘 익고 부드러운 파인애플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손질을 할 때는 반을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방향을 그대로 계속 자르려면 이 끝부분을 자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다시 반대쪽에서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근데 이 파인애플 손질이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통조림 파인애플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쵸.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나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흔히 이렇게 파인애플 통째로 있는 것과 이걸 네. 보시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선택을 하시긴 하는데요. 예. 이 파인애플을 자르고 놔두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신선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게 껍질을 언제 벗겼는지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손질하는 게 조금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시면 신선해서 오래도록 냉장고에 두고 드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훨씬 파인애플의 맛이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반을 자른 다음에 네. 이제 파인애플 보면 이 가운데에 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심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를 때 그냥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볶음밥 할 때 이 그릇처럼 쓰려고 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과육을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양면에서 한 번씩 칼집을 넣어주면 파인애플이 잘 빠져요. 그래서 보통 저 파인애플 사서 어떻게 손질하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도 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좀 가족들하고 색다른 볶음밥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릇으로 오늘 사용할 요거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에 보면 가운데 심이 있어요. 네. 단단한 부분은 못 먹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길거리에서 네. 혹은 이제 더운 나라 가면 이렇게 파인애플 꼬치에서 팔잖아요. 네. 똑같은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모양에서 하나 나무젓가락 끼워가지고 줬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고 오늘 요거를 담아서 이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한번 볶음밥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네. 이제 통조림으로 된 걸 준비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손질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통조림이나 아니면 생 파인애플인데요. 네. 그 캔에 들어있는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좀 그 안에 있는 약간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체에 맞춰서 뜨거운 물을 한번 끼얹어 주시면 좋고요. 그대로 생 파인애플이 준비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모양을 살려서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오늘 볶음밥에 들어가는 파인애플은 그냥 자꾸 네모지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기 편하게 사이즈로 해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선생님? 네. 근데 네. 사이즈가 네. 이특 씨가 지금 자른 거는 예. 조금 먹을 때 조금 사이즈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네. 잘라주면 좋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옆에가 약간 두껍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만 잘라주면 예. 조금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썰어주시면 네, 이렇게. 자, 이제 파인애플 준비되어졌고 네. 이제 이 파인애플이 있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료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맛있게 볶음밥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맛? 맛있는데요? 아, 네. 네. 자, 그럼 냉장고로 가서 네. 채소를 더 확인해 네, 보도록 할까요? 남은 재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 중에서요. 네네. 오늘 이렇게 새우하고 새우. 저는 오늘 견과류도 한번 준비해서 가볼게요. 네. 이제 새우살, 오늘 파인애플 볶음밥에 새우살이 들어갈 텐데요. 예, 예. 새우살이 이렇게 냉동되어져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냉장실에다 옮겨놓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해동이 되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먼저 요거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네. 이 새우살은 소금물로 세척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역시 요리 MC를 하시면서 예. 요리가 쑥쑥 느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관심이 좀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집에서도 좀 도전을 하게 되고 정말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다 이특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굵은 소금물 푸른 물에다가 살짝 씻어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 씻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 씻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에 받쳐서 물기 한번 빼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새우 살에는 보면은요, 등 쪽에 좀 새우가 클 때는 내장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등 쪽에 이렇게 보면 검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쑤시개나 이쑤시개로.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빼내면 되거든요. 지금 이 새우살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손질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기 완전히 털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채소로는 지금 양파하고요. 네. 그다음에 준비할 텐데요. 양파는 껍질 벗긴 상태에서 오늘 다져줄 텐데 보통 굵직하게 썰어줄 거예요. 네. 끝부분에 있는 뿌리 부분을 남겨놓고요. 칼집을 이렇게 썰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양파를 썰 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손으로 막 움켜잡고 해야 되거든요. 미끄러지잖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썰으면 훨씬 편하게 썰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살려서 썰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끝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썰어주시면 돼요. 집에서 요리 네.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써는 것도 네. 선생님, 근데 전 미끄러지는데. 손으로 끝부분을 예.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방향이 네. 이특 씨는 이게 끝부분이고 앞부분을 먼저 자르셔서 그래요. 아, 왜냐하면 예. 아까 꼭지 부분을 저는 먼저 끝으로 썼고 예. 여기는 꼬리 부분을 먼저 반대로 했네요, 제가. 반대로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좀 흐트러지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양파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요리는 일단 이렇게 이특 씨처럼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칼질도 되게 편해지고 그리고 요리도 훨씬 잘해지고 또 소스 같은 것도 다양한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 쭉 연습해 보시면 어느 날 아주 발전돼 있을 것 같은데요. 몰라보게 발전된 제 모습이 보일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예. 이특 씨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금방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칼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원래 칼질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네. 늘거든요. 자, 피망 손질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피망은 꼭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씨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써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망처럼 생긴 게 뭐 파프리카, 피망 이런 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겉은 맨질맨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썰 때 이렇게 엎어서 썰으면 미끄러져서 미끄러지죠.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파인애플 쓴 크기 정도로 먼저 썰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양파, 파인애플이랑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놓은 상태에서 고추를 썰 때도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고추도 마찬가지로 씨를 빼고 썰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피망, 파프리카, 고추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해서 껍질이 도마 쪽으로 가게 해서 썰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제 아까 제일 먼저 파인애플 준비했고요. 예. 그 다음에 새우살 씻어서, 그 다음에 양파도 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망까지 다 준비가 되어졌거든요. 네. 선생님, 그리고 아까 냉장고에서 선생님께서 네. 견과류 또 꺼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땅콩이 들어가나요? 땅콩 오늘 견과류를 제가 오늘 2가지 종류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땅콩 많이 드셨죠? 이거 땅콩 알고 있죠. 예. 네,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 캐시넛이라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캐시넛이요? 네, 캐시넛이라고 해서요. 네. 요거는 보통 우리가 그냥 하얗게 이렇게 C자로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보통 땅콩보다는 조금 부드러우면서 아시안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땅콩은 이거는 그대로 쓰셔도 좋지만 땅콩은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네. 한번 껍질을 벗겨서 예. 보통 땅콩 껍질 벗길 때 이렇게 하나씩 벗기셔도 좋은데요. 네. 좀 쉽게 벗기는 방법은 비닐랩 같은 게 있으면 비닐랩에다가 땅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네.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한꺼번에 하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 땅콩 껍질 벗겨진 것만 살짝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비닐에다가 땅콩을 한 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고서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곁에서 얘를 이렇게 오! 벗기면 한 번에 땅콩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예. 잘 벗겨지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비닐을 이렇게 오픈하면 여기에 땅콩들이 이제 벗겨지는 예.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하나씩 벗기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렇게 해서 땅콩만, 껍질이 벗겨진 땅콩만 이렇게 꺼내면 편하게. 야, 이 방법 진작에 알았더라면 네. 어렸을 때 땅콩 먹을 때 하나씩 이렇게 벗겨 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야, 이렇게 먹으면 더 빨리 먹었을 텐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캐시넛도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걸 반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똑똑 나누어져요. 예.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오픈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반대쪽,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반으로 똑똑 잘라지거든요. 땅콩 이렇게 해서 반으로 한번 이렇게 벗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반으로 캐시넛 나눈 것처럼 땅콩도 반으로 나눠주면 볶을 때 좋거든요. 보통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에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양을 대량으로 사잖아요. 구입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냉장고 안에 있으면 좀 눅눅해지는 경우가 눅눅해집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한번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지 않고요. 한번 볶아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자레인지에다 접시에다 얇게 펴서 한 1분 정도만 돌려주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 훨씬 바삭하고 맛있는 그렇게 준비가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네. 오늘 파인애플 볶음밥에 들어갈 네. 재료들은 다 이제 손질이 끝난 다 건가요? 이제 준비가 되어졌어요. 네. 파인애플, 새우살, 네. 양파, 피망, 그리고 너트류, 밥, 네. 그리고 아까 점인 마늘까지 다 마늘까지. 준비됐거든요. 네. 이제 불로 한번 가서 만들어 볼까요? 네. 팬을 이용을 할 때는요, 네. 먼저 불을 달구어서 팬이 달구어진 상태에서 여기에다 기름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요리를 할 때 보면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프라이팬 얹으면서 기름 바로 부는 경우가 붙죠, 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으로 데웠을 때 충분히 달구어지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릴까요? 네, 저도 예전에 몰랐었는데 네. 이거 후라이팬이 달궈지기 전에 네. 그냥 뭐 계란 후라이나 이런 거 해 먹을 때 네. 식용유를 빨리 붓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좀 몇 달 했다고 네. 저도 혼자 킨 다음에 열이 손 올라왔나 이렇게, 네, 열 해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식용유를 부었을 때 네네. 이게 기름이 막 움직이면 네네. 이렇게 달궈진 거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달궈졌고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달구어진 팬에다가 오늘 먼저 향신 채소부터 먼저 볶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 하고요. 마늘 넣고 네. 향신 채소면 바로 피망 들어가나요, 선생님? 아니고요. 예. 피망은 색깔 때문에 양파부터 먼저 넣어서 볶아주세요. 양파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향신 채소는 그 향이 있어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팬에다가 볶아주는데
조금 마늘이랑 좀 넉넉하게 볶아줘야지만 고소하고 기름에도 그 맛이 배기 때문에 좋아요. 양파하고 마늘이요. 조금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는데 시간으로는 한 몇 분 정도 볶아주면 좋을까요? 2, 3분 정도 2, 3분 볶아주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다가 새우살을 넣을 거예요. 새우살을? 네. 자, 새우살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새우살은 충분히 이제 익으면 새우살은 붉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붉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볶아주는 거예요. 자, 새우가 지금 이특 씨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색깔이 거의 익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지면 새우살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볶아졌을 때 그때 해서 지금 이특 씨는 밥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밥을 넣나요? 네. 지금 네. 이특 씨 지금 밥을 막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잖아요. 예, 예. 자, 밥을 볶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꾹꾹 누르면 네. 밥알이 으깨져서 안 좋거든요. 아. 이렇게 저처럼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볶아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칼질하듯이 이렇게 볶아주면 밥알이 훨씬 살아있어서 맛있거든요. 아, 뭉치지도 네, 않겠네요. 꾹꾹 누르다 보면 이 밥알이 이렇게 해서 으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칼끝으로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면 좋아요. 자, 이제 새우랑 밥이 어느 정도 이제 볶아지면 이제 양념을 해줘야 되는데요.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어떤 맛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네. 매콤한 맛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여기 있는 칠리 소스를 칠리 쓰시면 소스를요, 좋을 것 예. 같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굴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를 담아줘야 되나요? 한 큰술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큰술 반이요? 네, 한 큰술 반 정도. 자, 한 큰술 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섞어주는 거예요. 소스를 넣어준 후에 이제 센 불로. 네, 불을 되는 너무 거죠? 세면 네. 조금 탈 수 있으니까요. 불을 조금 중불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파인애플 하고요. 이제 들어가네요. 네, 너트루도 좀 주세요. 네. 아까 전 캐시넛 준비했던 거 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도 땅콩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인애플이 들어가니까 네. 피자에도 그렇고 가끔 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스위트 네. 하와이안이라고. 네, 맞아요. 먹으면 상큼한 느낌을 알다 보니까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서 볶음밥이 훨씬 맛있는데요. 아. 이제 거의 다 볶아졌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피망. 아, 마지막에 썰어놨던 넣는 거. 건가요? 네. 왜냐하면 피망은 네. 색감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볶아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피망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아주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이렇게 오, 해서 맛있겠다. 어떻게. 이제 후추도 살짝만 넣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간을 이제 본 다음에 소금 간으로 마지막 해주면 되거든요. 전 여기 소금을 네. 자, 아주 조금만. 네. 저도 조금만 소금 간 마무리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다 볶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약간 넣어서 마지막으로 볶아주시면 완성.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한번 담아볼 텐데요. 네. 저는 아까 손질했던 이 파인애플 네. 이용해서 그릇으로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해서- 게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놓을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소복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놓은 다음에 보기 좋게 또 캐시넛 넣고 이특 씨는 또 거기다가 땅콩 넣으셨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저는 이렇게 완성된 모습 보면은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침이 꼴깍 넘어가죠? 그리고 전 여기 위에다가 네. 땅콩 가루를 좀 뿌려도 될까요? 아, 네, 좋죠. 이게 그냥
도마에 배버리기 때문에 씻으면 잘 안 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위에다가 저기 어린잎 채소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보기 좋게 이렇게 얹어주면 아, 땅콩이 들어갔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어린잎 채소를 좀 약간 싱싱할 수 있도록 물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 좋게 얹었어요. 담백한 볶음밥을 파인애플에 담아 맛과 모양을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방영아표 파인애플 볶음밥. 매콤한 칠리 소스와 고소한 땅콩이 입안에서 톡톡. 한 입 두 입 자꾸만 먹고 싶은 이특표 파인애플 볶음밥. 새콤달콤한 맛에 빠져드는 파인애플 볶음밥 두 가지 맛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선생님, 네. 얼른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완성!